네, 뭐 엄청 쉬웠던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어떤 문제가 어땠고 총평 그런 거를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뭐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냥 바로 해설 들어가서 문제풀이 해설부터 어떻겠습니까? 시험을 못 봤으면 많이 틀렸으면 오답을 하면 되는 거고 잘 봤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풀었는지 스스로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는지를 보완해주면 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은 이제 뭐 여기 전자기파 암기죠. 저 같은 경우는 감마 x 자 뭐 여기 가시광선 들어가 있고 적 마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적외선 이건 뭐 상식 뭐 체온계에서 쓰니까 B는 당연히 가시광선 저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니까 자 진동수와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 맞고요. 진공에서 속력은 다 같습니다. 아 잠깐만 계속 실수하네. 이렇게 되죠. 다 같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가 같은 경우 두 개 합쳐지면 7, 4 베릴륨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거는 8, 4 베릴륨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질량수는 니은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중성자 하나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 선지는 틀렸고요. 핵융합 맞고 질량 결수는 에너지 수치 보면 되죠. 그래서 가가 작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자, 물의 자성은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니까 반자성이죠. 물줄기는 S극을 해도 밀려납니다. 그게 중요한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잘 외워둬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 다 표시해보죠. 일단 중력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가부터 보면 얘가 가죠. 중력 3F입니다. 중력 무게가 3F라고 했으니까 또 3F A 중력, B 중력 중력은 보통 검은색으로 표시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장력에 대한 힌트가 나왔죠. Q가 B를 당기는 힘, 즉 밑에 있는 게 Q인데 B를 당기기 때문에 Q가 A를 뭐 A든 B든 다 EF로 잡아당기죠. 근데 이제 A는 밑으로 잡아당기고 B는 위로 잡아당깁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B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볼지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B죠. 왜? B가 힘이 더 적게 걸리고 있어요. B는 이제 자기력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중력이 더 세니까. 근데 정지해 있다는 건 자기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 F가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자기력이 또한 F로 되겠죠. 왜? 지금 보면 N극과 S극 인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밑으로만 지금 현재 적은 힘은 다 밑으로만 총 6F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정지했죠. 왜 그래요? P가 위로 당기는 힘. 그냥 이거 검색을 할게요. P가 A를 위로 6F만큼 잡아 당겨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6F고 A가 B를 잡아당기는 거 자기력 F 맞고요. 자 이제 밑으로 넘어와서 여기 보면 3F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 3F 근데 자기력이 F 계속 F죠. 뭐 그게 위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F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땅이 즉
수직항력이 EF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수직항력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자, EF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P를 동시에, 그러니까 똑같은 위상의 소리를 입력을 했다. 발생시켰고 가장 큰 지점을 찾아서 고정했다. 그 지점이 여기 정 가운데 이제 여기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자, 라가 이 처음에 같은 위상으로 적용했을 때요. 그럼 하나의 이제 에너지 뭐 진폭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소리의 세기가. 근데 마는 Q로 바꿔서 즉 반대 위상이에요. 반대 위상인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상쇄 간섭이 돼서 제로가 되겠죠. 위치를 안 바꿨다면. 마 같은 경우는 A를 제거했어요. 그럼 여기서만 Q가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소리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20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 순으로 보면 기억 디귿 니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또 잘 읽어야 돼요. P와 Q는 방출된 거야. 근데 방출된 거는 밑으로 화살표가 있으니까 A와 C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왼쪽이 더 에너지가 센 거죠. 파장이 작을수록 센 거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아무리 여기가 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하면 무한대에서 2까지 더 큰 이제 주양자 수의 차이가 있다 한들 1과 2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일부러 그래서 여기도 이 칸을 크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즉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에서 2가 변했으면 엄청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A와 C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이건 이제 FA 플러스 FC는 FB 플러스 FD와 같을 수가 없죠. 사실 A와 C는 여기 합쳐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즉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B와 D의 합은 여기가 B였으면 가능했는데 여기가 B가 아니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해야 되겠네. 자, 진동수의 합은 에너지의 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좌변은 E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0에서부터 E 제로까지니까. 그냥 E 제로예요. 그럼 D 같은 경우는 이건 에너지가 얼마죠? 9분의 1에서부터 그냥 1까지요. 그러니까 9분의 8 E 제로죠. 그냥 숫자만 보면. B 같은 경우는 여기 빼보면 36분의 5 E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6분의 5, 36분의 3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6분의 37 E 제로로 얘가 살짝 크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디귿 B에서 흡수 또는 뭐 파장이 Q에서 그러니까 B와 C를 비교하는 거가 맞죠. 근데 C가 더 길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죠? 에너지가 더 세기 때문에 B가 더 에너지가 약하다? 파장은 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고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전자기도 파트가 원래는 진짜 딸깍딸깍의 정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렇죠? 한 3년 된 것 같은데 2년, 3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디귿에서 그냥 크다가 아니라 정확히 2배 크거든요. 그것도 잡아내야 돼요. 그렇죠? 어렵게 나왔으면 2배냐 3배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자,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방향. 보통 나오잖아요. 그럼 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라고 적기도 하고요, 저는. 나라고 하는데 부호가 필요하다면 굳이 부호를 정해야 된다면 저는 플러스로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아니죠. 가에서 얘기했으니까 가를 봐야 돼. 가를 보면
이렇게 유도가 됐다. 그럼 제가 저의 손가락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엄지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내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이 유도됐다 해서 나유라고 적어요. 나오는 것이 유도됐다. 그럼 나오는 것이 유도됐으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오는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유도되거나 나오는 것이 감소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유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들어오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는 거. 그럼 이것 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살짝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점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선.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아예 없는 거죠. 제로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는 나오는 거고 여기는 들어오는 거라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위에는 나오는 게 확실하고. 봐봐. 여기가 나오는 게 B제로고 여기가 3B제로. 그럼 살짝 움직임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게 추가되어 나오는 게 추가돼요. 들어오는 게 추가되죠. 들어오는 게 증가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유도됐을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나오는 거였다. 그럼 나오는 것만 추가되니까 현재 나오는 게 증가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유도됐을까요? 들어오는 게 유도됐겠지. 근데 나오는 게 유도됐으니까 뭐 이렇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였다. 어쨌든 얘가 들어오는이 아니라 들어가는이죠. 이게 이제 X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1, 2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니은 나에서 피 흐르는 것은 마이너스 Y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얘가 살짝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것은 감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추가가 돼요. 근데 사실 얘도 들어오는 것이 증가된다란 나오는 게 감소되는 건 들어오는 게 증가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게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가 어떻게 됐을까? 나오는 것이 유도됐을 것이다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럼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건데, 자, 가부터 먼저 볼게요. 살짝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험장이라면 뭐 S 이렇게 면적을 S로 놓고 그럴 시간은 없죠. 그렇죠? 아까 나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부분이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뭐 B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B제로잖아. 그럼 합치면 최종적으로 이 판때기에 얘가 어떻게 느끼냐? 마이너스 2B제로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 파이가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면적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자기락선의 개수가 이 정도만큼 방향은 어디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2개 정도 된다. 이제 추가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가 내려올 때는 내려왔어. 여기도 원래 마이너스 b제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3b제로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편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b제로가 있었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b제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4b제로만큼의 변화로 인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2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디어 역학 문제네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차라리 역학이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보면 전기나 파동 쪽이 좀 짜증나고 그냥 역학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면 상대 속도 둘 사이의 간격 문제가 나왔죠. 일단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빨리 그려. A가 움직이고 있었고 B는 안 움직이고 있었어. 그죠? 미지수를 잘 지정해야 되겠죠. 충돌 전 속력이 B의 속력의 2배다라고 해서 그럼 차라리 얘를 V라고 잡는 게 아니라 2V라고 잡는 게 유리할 거야. 그죠? 근데 둘이 간격이 해소되는 이 속도가 T분의 L이에요. T분의 L. 근데 여기는 속도가 처음에 0이었잖아. 그럼 2V가 T분의 L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부호를 크게 신경 쓰지 마. 그치? 2V라는 숫자의 크기가 T분의 L이다 라는 관계를 딱 잡아두는 거지. 이 상태에서 충돌을 했어. 근데 얘가 V로 가네? 질량은 M이었고.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이 속도가 4T분의 V예요. 4T분의 L이야. 그럼 4T분의 L은 이 관계식에 의하면 2분의 V와 같다라는 거지. 왜?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뭐야? 둘의 상대 속도가 2분의 V인데 멀어져야 돼. 간격이 점점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야 돼? 얘가 더 빨라야 돼. 그러니까 A는 2분의 V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막 VBA는 VA 빼기 VB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너무 느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풀 수 있겠죠. 그렇다면 A의 질량을 A라고 했을 때 처음에 2AV였어. 운동량이. 그게 A 곱하기 2분의 V 플러스 MV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항하면 2분의 3AV가 MV야. 즉 A는 3분의 2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충돌 후는 6분의 MV잖아. 아니죠. 3분의 2M 곱하기 2분의 V니까 3분의 MV잖아. 그렇지? 근데 V가 뭐였어? 2T분의 L이었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T분의 ML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2분의 V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아니 A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왼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보고 바로 알아야 돼. B가 V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A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 상대 속도는 V 이상의, 그러니까 둘의 간격이 커지는 그 정도는 V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계산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죠? 물리는 수학처럼 이제 경우의 수를 모두 하나하나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요새는. 물론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한 19번, 20번에서 역학 문제 나왔을 때. 그럼 그때부터 따져야 되고. 대부분 문제는 눈치를 빨리 채서 그 정답에 해당하는 경우를 딱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두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왼쪽이 플러스였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쓸까? 그럼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 이렇게 가죠. 위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고.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왼쪽이 플러스였다면. 이렇게 가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Z라고 하면 또 안 되지. Z는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치? 그러니까 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다. 이 전압의 방향이 바뀌어도, 플마 극이 바뀌어도 다는 G가 될 수 없다. 그럼 뭐야? X라는 거지. 근데 X의 전류가 흐르는 게 어느 경우야?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다 라고 메모를 살짝 해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 기억은 일단 맞고요. 자, 0.5t일 때,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야. 그때 Y의 전류 안 흐르지. 그치? 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안 흐른다. 가가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왼쪽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안 흐른다. 2.5t일 때는 언제죠? 이거예요. 똑같이. 이때는 A의 접합면에 흐른다. 그쵸? A를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니까 접합면에서 양궁전자 결합하는 거 맞죠?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빨리빨리 시험장에서 이렇게 둘을 복사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떻게든지 빨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거 잘 생각해야죠. 1과 3을 합쳤다고 여기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합치는 게 아니야. 3 이제로가 아니라 여기 그냥 2 이제로 제일 큰 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었고 그 기출문제 한 바퀴 돌렸으면 반드시 아 이거 나왔네 하면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놈을 따라간다. 그래서 기억 220 맞고 파장은 B가 A보다 짧죠. 더 에너지가 세니까.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죠. 둘 다 어쨌든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A가 있었고 A와 B가 충돌한다. 근데 이거 충돌 직전이라고 할게요. 충돌 직전에 4V였어. 그렇지? 질량은 M이었고 여기가 3M이야. B는 정지해 있었고 충돌 후 2V가 됐대. 그러면은 4MV가 여기가 6MV가 돼요. B 같은 경우.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MV가 돼야만 한다라는 거지. 근데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2V, 왼쪽으로 튕겨져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6MV예요. 즉 I2는 6MV예요. 그렇죠? 근데 터널에서 원래 MV였는데 4MV가 됐네? 그럼 터널에서 얼만큼 받은 거야? 3MV만큼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충격량을 받은 거죠. 그게 I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MV분의 6MV이기 때문에 그냥 약분해서 2배니까 2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캐치만 했다면. 자, 봅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해. 얘가 도체고, 얘가 부도체죠? 절연체? 절연체라고 해요. 당연히 A에서 흘렀으니까 얘가 P고 얘가 Q예요. A가 전도성 더 좋은 거 맞고 B, Q고 Q에서 가려면 D 간격 이상 흡수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의 속력은 자 이거 보면 공기가 빛 같은 경우는 진공일수록 매질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빠르죠. 그래서 이 보면 이 간격 화면사의 간격이 곧 파장이자 속도가 되는데 얘가 공기가 되는 거고 얘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가 더 빠르다. B가 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파면사의 거리는 파장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속도 즉 근데 속도는 매질의 종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물로 간다면 화면사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사각이 커진다 한들, 입사각이 변한다 한들, 뭐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어쨌든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사각
아니, 그 굴절각이 뭐 커지겠죠. 입자가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연력학. 이게 압력 온도로 나오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죠? PV 그래프죠? 이걸 빨리 그려야 돼요. 원래 정석적으로 푼다면. 물론 이거는 안 그려도 풀 수 있긴 해. 근데 선지가 안 그려도 풀 수 있는지 그려야 풀 수 있는지 모르잖아. 한번 빨리 그리는 게 나아. 사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럼 어디를 딱 처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를 지정을 합니다. A가 어디가 시작했어. 이거 웬만하면 이거 PV 그래프 이거 안 그리는 게 좋아요. 그지? 이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B로 갔을 때 압력 커져. 근데 부피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온전히 위로 간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는 그대로고 등온 과정이고 압력은 작아진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가 C예요.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 C, D도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D와 A도 등온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지를 되게 싫어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해설지 이렇게 쓸 거면 난 왜 쓰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좀 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어떻게 각 단계마다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Q는 U 플러스 W죠. 이렇게 했을 때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떤 과정으로 써도 되고 그냥 A, B, C, D로 해도 되긴 해요. A, B, C, D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과정에 대한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변할 때 지금 이거지? 1은 빵인 거야. 왜? 부피 안 변했잖아. 그쵸? 근데 흡수한 열이 플러스 250줄이래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온도 250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 자, A의 온도를 빵이라고 생각하면 B는 250이다. 왜? 전부 다 B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는 변하지 않아. 근데 2를 플러스 150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열량도 150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먹은 열이 얼마야? 400줄인 거예요. 400줄. 근데 400줄을 먹었는데 열 효율이 4분의 1이네? 전 먹은 열로 표현하고 먹은 열이 400줄이야. 그럼 일을 얼만큼 해야 돼? 100줄을 했다라는 거야. 최종적인 일을 한 거. 근데 C에서 D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았어. 등은 그 부피가 등적 과정이니까. 근데 일을 계산했을 때 남은 그러니까 총 한 일이 플러스 100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0줄일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D에서 A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50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0줄 이 사이의 면적이 플러스 100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칸을 좀 마저 채워주면 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50줄이에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250줄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50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자기 자신을 돌아갈 때 온도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 그치? 여기가 온도 보면 C에서 온도가 250이어야 돼. 왜? 얘네 둘이 똑같거든. 근데 D에서는 온도가 0이어야 돼. 왜? D와 A가 똑같거든. 그럼 여기서 얼만큼 감소해야 돼? 250만큼 감소했어야지. 그래서 C, D 구간이 온도가 250 감소하고 열량이 250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칸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기체 부피는 A에서가 C보다 작은 거죠. 왜? 지금 이거 부피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압력인 거잖아.
C가 더 오른쪽에 있네? 그럼 부피 크겠지. 니은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250줄 감소한다. 정확히. 그렇죠? 디귿 D에서 A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50줄이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뭔 소린가 했다가 나중에는 엄청 쉬운 거였네. 했죠? 처음에 막 이걸 막 다 따져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타2가 세타1보다 커요. 여기 전반사 했대. 그럼 여기도 무조건 전반사 한 거지. 그치? 근데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전반사 일어났대. 그럼 여기 전반사 못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3가 가장 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R에서 전반사 안 했고요. 자, 임계각은 세타2보다 클 수가 없지. 왜? 세타2일 때 전반사 했으니까. 그래서 2번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죠. 자, 또 반가운 문제가 나왔어요. 또 자세하게 풀 텐데, 이 빗면과 상황은 빗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둘 사이의 간격에 대한 문제야. 두 물체 사이. 그러면 상대 속도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포인트가 두 개거든. 그거에 대해서 찝어줄 텐데, 이 상대 속도를 정말 꼭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상대 속도를 자주 풀기 때문에, 잘 정리돼 있고요. 특히 작년 문제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작년 수능 특강 문제. 작년 수능 특강 문제가 진짜 좋거든요. 특히 역학 파트라도 역학은 많이 풀수록 좋잖아. 꼭 올해 수험생들 이제 어차피 과학이 생각보다 풀 문제집이 잘 없어. 사설 뭐 이런 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작년도 수능 특강 문제까지는 풀어 봄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계를 떠나서 굉장히 문제도 좋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있기 때문에 꼭 푸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포인트가 두 개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뭐야? 인식이가 첫 번째 보자마자 같은 가속, 같은 빗면이야? 문제 푸는 논리가 이거야? 그럼 같은 가속은 무조건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이 순간에 딱 보는 거야. 첫 만남일 때 얘는 속도가 0이잖아. 그럼 방향 그런 생각하지 마. 어쨌든 속도 차이가 얼마야? V야. 그럼 상대 속도가 V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시간, 여기 이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둘의 간격이 L이었는데 간격 L이 해소가 된 거야. 딱 만났으니까. 그러면 V 곱하기 T는 L이다라는 관계식이 딱 나오는 거야. T는 물론 내가 지정을 한 거지.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한거로 좀 써주면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에 조금 의미를 가면 해소 시간이라고 할게요. 해소 시간. 그러니까 둘의 이 간격이 해소되는 거야. 딱 만나는 시간인 거지. 그게 둘 사이의 간격이다라는 얘기. 어쨌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궤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맞는 거냐? A는 위로 가다가 B와 만나기 전에 되돌아오는 거야. 근데 B의 궤적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서 B가 뒷공문을 딱 A의 뒷공문 치는데 그때 그 위치가 하필 P였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A 입장에서만 보면 B와 충돌하든 뭐하든 올라갈 때 V였잖아? 그럼 내려올 때도 무조건 V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쉬운 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였어. A가 위로 갈 때 V였어. 여기가 위치가 빵이었다고 치자. 그럼 에너지가 얼마였어?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그럼 가다가 내려왔어. 어쨌든 위치 에너지 얼마야? 똑같이 빵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야 돼? 2분의 1 mv 제곱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방향만 반대고 속도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야. 속력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A는 밑으로 V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기가 플러스 V라면 여기 마이너스 V로 된다는 거지.
비해서. 근데 봐봐. 그럼 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럼 시간 t가 변할 동안 a는 플러스 v였는데 마이너스 v로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요? 2v만큼 변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b도 똑같이 2v만큼 변해. 그럼 0이었어. 그럼 얼마가 돼야 됐을까? 2v가 됐어야지, 속력이. 그치?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까 제가 푸는 방식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필요도 없어. a가 플러스 v였는데 시간 t가 지났을 때 2v가 변했어. 그러면은 플러스 v였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0인 순간은 시간이 얼만큼 지나야 됐을까? 2분의 1 t만큼만 지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상대 속도가 v이기 때문에 그냥 둘을 곱해서 2분의 1만큼만 해소가 됐다라는 거야. 둘 사이의 거리가 원래 L이었는데.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고,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그치? 근거가 뭐냐면 그냥 그래프야. 이런 걸 몰라도 VT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A가 속도가 V였어.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지. 근데 뭐야?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B도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뭐야? P에 도착했을 때 A는 마이너스 V다라는 것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풀든지 간에.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그럼 내가 이 시간을 t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2분의 t일 것이다가 명확하게 보여. 그치?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둘 사이의 그래프를 구할 때,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이게 둘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봐봐. 요 면적이 얼마인 거야? L인 거야. 이게 L인 거예요. 왜? 그게 둘 사이의 간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야? 속력이 0인 순간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다는 건, 즉 2분의 t인 순간 A, B 사이의 평행사변형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 2분의 L인 거지. 왜? 면적 절반이잖아. 그쵸? 그래서 방금은 그러니까 근거는 그래프지. 그치? 근데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한 거죠. 어쨌든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래프를 보면 되게 명확하게 보일 거야. 이래서 2분의 1이구나. 그치? 이래서 여기가 2분의 t구나. 라는 거. 그래프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공식 써서 한다? 글쎄. 저는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래프와 이 EAS V 제곱은 이거는 써.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 빗면에서의 두 문체 사이의 간격?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분석을 미리 해놓고 나왔을 때 그냥 바로 푸는 거야. 상대수도 이용해서. 알겠죠? 한번 진짜 제대로, 이미 해설 영상 많이 올렸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문제 편집까지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문제지 않나 싶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두 관찰자의 속도 상태가 다르다도 동시에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이게 근거잖아요. A가 봤을 때 PQ에서 동시 방출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동시에 검출됐겠지. 그럼 B도 동시에 검출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신에 PQ에서 누가 먼저 쐈냐,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동시 도달은 확실히 같다라는 얘기죠. 니은,
B에서 방출한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 저는 B를 여기다 옮겨놔요. 헷갈리니까. 그럼 B가 일로 움직이면 B 입장에서 어떻게 돼? 얘네가 다 왼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되는 거지. 즉 검출기가 빛이 이렇게 가니까 검출기가 P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더 빨리 만날 확률이,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죠, 여기가. 그지? 근데 같이 검출됐네? 그럼 뭐야? 늦게 방출했고 여기가 빨리 방출했다는 거지.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얘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 길이 수치까지 일어나요. L보다 감소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속도는 똑같으니까 C분의 L 이하가 되는 거지. 움직이는 거리가. 물론 거기에다가 검출기가 다가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C분의 L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얼마큼 작은지 모르겠지만. 디귿. 이거는 그죠? 이거 뭐 이 길이 수축이 일어났는데 근데 둘이 똑같네? 그럼 2L 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이게 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에서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 A는 질량이 5야. 5분의 자, 왼쪽으로 30이야. 그쵸? 근데 A는 뭐 중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B가 이제 여기 당기는 힘과 C가 당기는 힘 얘네를 합쳐서 F라고 생각을 해볼게. F. 물론 얘네들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F겠지. 그치? 그러니까 BC를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식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처음에 가속도, 가에서 가속도를 할 때 5분의 30 빼기 F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것도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에서는 가속도 A는 5분의 그냥 F가 되는 거지. 근데 방향 엄밀히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향 엄밀히 따져주면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0 플러스 F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는 음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얘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둘이 두 배래.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30 플러스 F와 5분의 F는 무슨 관계인 거야? 마이너스 2의 관계다라는 거지. 2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방향 따지고 할 거는.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F는 10이 나와. 그러니까 B와 C를 합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힘이 10N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마이너스 20이 나왔고 여기가 5분의 10이 나와서 마이너스 4와 2 이렇게 나와서 크기로는 2배가 된다는 거야. 방향 반대. 그래서 가에서 크기 4 맞는 거지.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은 자, 얘 1kg인데 왼쪽으로 4N이야. 근데 여기 잡아당기는 힘하고 장력만 있네? 그럼 장력 얼마한테? 26N이어야 된다. 여기 26N이죠. 근데 나를 볼게요. 나 1kg인데 오른쪽으로 2N이야. 근데 장력밖에 없네? 그럼 장력이니까 2N이겠지. 그래서 13배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을 보는 게 아니라 C를 당기는 힘으로 보자라는 거죠. 얘 2kg이야. 그럼 중력이 20N이겠네? 근데 R자임이 위로 4니까 8N이 돼야 돼, R자임이. 그럼 장력이 얼마였다는 거야? 28N이었다는 거지. 20N을 이겨내고도 8N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28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장력을 볼 때 중요하죠. B를 물어봤지만 C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애를 보고, 이거는 C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하면 C를 구해서 대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i 제로다. 그럼 0일 때 여기서 합성자기장이 0이고 한 이쯤에서 합성자기장이 0이라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냥 10번, 그냥 식 2개 써서 계산해서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방향 생각보다 찾는 거 쉽거든. 자, 봐봐. 여기를 보내. 여기 근처 이렇게. 여기 근처를 보면 자, 이 근처에서는 아무리 다른 게 전류가 센다 한들 그리고 B가 아무리 약해도 무조건 B를 따라가는 거야. 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B에 극도로 가까워지니까 거의 무한대의 자기장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를 따라가는 거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근데 B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거네. 그러면은 위쪽인 거지. 저의 손가락을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B는 위로 가는 거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A를 따라간단 말이야. A도 위로 가는 거야.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쉽게 줬어요. 솔직히 이거 방향 잡는 걸 쉽게 줬고. 그럼 이제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계산 들어간다. 라는 거지. 자, 근데 C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금 0지점이든 4D 지점이든 X는 0지점. 그냥 뭐 X는 0지점이라고 하자. 자, C 때문에 플러스 2D분의 2I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냥 이거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생략하고. 시험 장사는 이렇게 하지. 4D일 때. 이게 포인트지. 여기도 플러스 1. 왜? C 입장에서는 여기나 어차피 똑같거든. 그쵸? 그럼 A와 B라고 했을 때 A의 전류를 X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냥 Y라고 했어요. 그럼 봐. 0지점에선 지금 손가락 어떻게 돼?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X인 거지. 들어가. B 때문에는 플러스 Y가 돼요. 1분의 Y니까. D분의 Y니까. 얘가 0이 된다. 4D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근데 이 둘이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이거 사라져.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3분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4Y. 즉, X는 4Y가 된다는 거지. X가 Y의 4배다. 그래서 그냥 1번 찍어도 되는 거고. 계산 마무리 지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y는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플러스 1이지. 그럼 x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전류가 4i 제로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19번 전류 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20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역학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푸니까 어려운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보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보존될 때가 언제야? 오로지 중력만 작용할 때야. 중력만. 물론 막 장력 얘기 들어가면 또 막 헷갈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마찰력 들어갔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하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보면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되거든. 에너지의 총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푸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풀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표를 그려서 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쉽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진짜 쉽게 나왔어요. 보면 자 P, Q 최고점을 R이라고 할게. P, Q,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니까 여기 이렇게 쓸게요. 너무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마찰력 이렇게 쓰고 P, Q, R, Q, P 이렇게 온다. 세팅해 놓고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 빵이라고 놓는 거야. 마찰열, 아직 열 발생 안 했지, P에서? 여기서? 그럼 빵인 거야, 아직. 근데 위치 에너지가 Q에서는 4, 저 같은 경우 4위라고 하거든. 원래는 4mgh지. 근데 1mgh를 1위라고 세팅을 미리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4위라고 적어놓는 거야. 여기는 9위가 되겠지. 자, P에서 속도가 3V고 여기가 2V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9mv 제곱이잖아. 근데 이것도 세팅을 해놔요. 2분의 1 mv 제곱은 1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9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놓습니다. 여기 4 운동 에너지, 여기가 빵인 거야. 칸을 팍팍팍 빨리 채우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이거를 마찰열이 발생했잖아? 그럼 마라고 적어. 빨간색으로 할까? 마. 뭐 1마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P에서 Q로 오는 동안 마찰열이 1 마찰열 에너지만큼 발생했어. 그럼 어차피 여기선 발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찰열 때문에 생긴 이 마찰 구간 때문에 생긴 이 마찰열은 계속 1 마찰인 거야. R까지. 다시 Q까지 왔을 때도 1 마찰열이에요. 근데 Q에서 다시 P로 왔을 때 어차피 손실될 역학이잖아요. 즉 마찰열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 마찰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B인 지점에서. 어쨌든 이것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봐.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면 어차피 마찰열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4 운동 에너지 플러스 4 위치 에너지가 9 위치 에너지야. 그럼 4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5 위치 에너지. 그럼 1 운동 에너지는 4분의 5 위치 에너지라는 거지. 근데 문제를 보면 보통 다 약간 화폐처럼 달러처럼 다 위치 에너지를 보통 바꾸게 돼 있어. H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9 운동 에너지는 4분의 45 위치 에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4분의 45 mgh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는 뭘 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느 지점이든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4분의 45 mgh여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찾으면 게임이 끝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 9 위치 에너지 즉 9 mgh잖아. 그럼 4분의 36 mgh잖아. 그럼 1 마찰열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9 mgh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P로 다시 되돌았을 때 중요한 게 뭐야? 위치 에너지가 빵이라는 거야. 그럼 마찰열이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8 mgh라는 거야. 일부러 통분 안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야 돼? 4분의 27 mgh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칸트 의식. 솔직히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쉽게. 요즘 난이도에 비해서. 요즘에 마찰열, 탄성열까지 다 갖다 붙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고3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단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할게요. 그래서 뭐 까다로웠던 거는 총평까지는 아니고 14번 그냥 뭐 까다로운 이유도 질문은 되게 쉬웠어. 그냥 압력 온도로 줬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다. 7번 이 정도. 8번 그냥 뭐 역학은 뭐 항상 다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9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죠. 이거 빨리 두 개 다 안 그릴 생각 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좀 어려웠고 19, 20번은 18, 19, 20번은 원래는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변명 여지 없이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신호특강 올린다고 또 밀렸는데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꼭 역학 파트 보고 뒤에 부분 봐서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